더 해커스 HSK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학교를 바꿔버렸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사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매달 해커스 중국어에서 제공해드리는 급수별 적중 예상 문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은 11월 시험과 12월 시험 딱 2번 남았네요. 여러분들이 2021년에 내가 4급부터 준비하고자 마음을 먹은 우리 학우님들은요, 적중 예상 문제와 그리고 선생님 매달 제공해드린 총평 강의, 요 강의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강의를 보시면서 정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월 17일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전반적으로 독해하고 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나 어휘가 다소 좀 어려웠고요. 제일 어려웠던 건 듣기였어요. 특히 듣기 제 1부분이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지문 딱 시작할 때 제 시험지 보는데 지문의 길이가 너무 길잖아. 학생들이 체감할 때 처음이 어려우면 항상 계속 어렵거든요. 그래서 듣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전체가 좀 더 어렵게 와닿았을 듯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쓰기 제 1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동사가 긴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평이한 수준으로서 일반 명사를 취하는 이런 동사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4급 준비하실 때 어휘를 좀 탄탄하게 다져주셔야 되고요. 다양한 수로 위주로 문제를 좀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듣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듣기는요,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총 28문항 나왔어요. 자, 제시어 보면서 읽어볼게요. 不需要密码 비밀번호가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요. 그리고 没有 자, 여러분. 제가 이번 2021년의 총평 강의에서 화장실의 표현이 3개가 나온다고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렸거든요. 기본적으로 손을 씻는 칸이라고 해서 시소지엔이나 아니면 위생칸이라고 해서 웨이성지엔이나 아니면 과거에 썼던 표현이지만 처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기에 매우 처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를 보고 듣기의 문제를 판단하셔야 돼요. 화장실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역시나 바꿔서 나오는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슈퍼는요. 화장실이 없습니다. 매우 처수 이런 거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술먹구도 나왔는데요. 여자가 길을 물어보고 있는 섹션도 나왔습니다. 길을 묻다, 원루 이런 것들요. 그래서 평달에 비해서 평달을 한 32문항 정도 많이 나오면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것들, 어려운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듣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일치불일치 한번 볼게요. 바꿔서 나오는 내용이 5문항 그리고 상반되는 내용으로 불일치가 5문항 나왔어요. 제가 일부러 보기의 지문이 좀 긴 것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듣기 모든 문제는 항상 제시어를 보고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유추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보기 한번 보세요. 일단 너무 길죠.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될지도 해석도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독해 실력을 자꾸만 4급을 공부할 때 일단은 독해 실력을 갖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해석해 보실게요. 最有名的那种翻译用词很准确 제일 유명한 그러한 번역에서 용词 어휘를 사용한 것이 很准确 아주 정확합니다. 제일 마지막 번역에서 어휘를 사용한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판이라는 단어 나올 것이고 용詞라는 어휘 나올 것이고 准确라는 어휘가 나올 거다. 그래서 보기를 통해서 내가 이런 단어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단서를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我们来看一下这段对话的3种翻译 우리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 대화의 3가지 종류의 번역을요. 판이 나왔고 이 판이로 말할 것 같으면 최근에 독해 제1번은 빈칸 채워넣는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총평 강의가 중요한 것은 독해에 나오면 다른 영역에도 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생각하시고 어휘를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평 강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총평 강의를 통해서 이달에 집중적으로 나왔던 어휘, 표현 그리고 출제 포인트를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대화문의 3가지 종류의 번역을 좀 한번 보실게요. 其中 그런데 最有名的是第三种 제일 유명한 건 3번째예요.
그러면 제일 유명한 그 번역이라는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거 들을까요? 뒤에 거 들을까요? 뒤에 거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듣기 할 때 학생들한테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강약 조절을 하자. 선생님 듣기에서 강약 조절이라는 게 뭔데요? 보통 크게는 세 가지 종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세 마디 들어야 될 게. 그런데 첫 번째 시작은 안 들어도 돼. 두 번째 시작에서는 보기에 단서가 나왔어. 그래서 제일 마지막 걸 잘 들어줘야 돼. 이런 강약 조절인 거죠.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 이해와 단서는 어디에 있다? 보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거의 보면 듣고 보기를 해석하세요. 안 돼요. 보기를 이해하고 단서를 잡고 들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문제와 문제 간의 간격이 17초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전체를 풀 때는 1번의 단서가 나왔으면 1번을 다 듣지 마요. 바로 정답 체크하고 바로 여러분들의 눈은 보기, 다음 보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 안 들어도 되는데 最有名的是第三种이라고 했어요. 제일 유명한 건 세 번째인데 그럼 그 뒤에 거 들어가야 되겠죠? 用词 나왔어요. 일단은 이제 여기서부터 무조건 잘 들어야 돼요. 어휘를 사용한 것이 既简单又准确 이런 거예요. 既简单又准确 제가 듣기하고 독해할 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쓰기 구조를 모르는데 어떻게 듣기를 들을 수 있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치, A, O, B 문역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요?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번역이 제일 유명한데 어휘를 사용한 것이 简单准确 여기까지 딱 듣고 뭐예요? 일치, 준추에 나왔으니까. 그럼 그 뒤에 거는 굳이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급 필수 동사로서 很符合 굉장히 부합합니다. 적합합니다. 무엇에 적합할까요? 说话人的性格特点 사급 필수 어휘잖아요. 이 작가, 화자의 성격 특징에 굉장히 부합하게 번역을 잘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보기를 보고 어디 이런 단어들이 꼭 나올 거야. 그러면 그 뒤에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들어줘야 되겠어. 发音用词很准确 일치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려웠죠? 일단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실게요. 他们公司吸引了许多应聘者 일단은 시인 사급 준비하시면서 모르시면 안 돼요. 그들 회사가 많은 지원자를 이끌었어요. 매료시켰어요. 예요. 그럼 분명히 시인이란 단어 주의하시고요.应聘者 이런 거 포인트 잡아주셔야 되겠죠. 자, 마치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볼게요. 我们公司今年在大学里一共举办了4场校园招聘会 쓸데없는 게 뭐예요? 일단은 개최했대요. 우리 회사는 대학교에서 개최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거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4번, 4장 이런 거 버릴게요. 학교 이런 거 쓸모 없어요. 고유 표현이에요. 뭘 개최했는데요? 招聘会 얼마나 듣기를 연습을 많이 할 때参加招聘会, 举办招聘会 이런 술목 구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몇 차례를 열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용 박람회를 열었다라는 팩트만 여러분께서 술목 구조로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요이 공스 사급에서 듣기에서 공스 모르시면 안 돼요. 공스 월급 그리고 지앙진 보너스 등 그 방면 이런 방면도 빈칸 쳐놓는 문제 나왔었어요. 월급이나 보너스 등의 각각의 방면의 조건이 条件都非常吸引人 어디를 들을까요? 吸引人 월급이나 보너스 등의 각각 방면의 조건이 굉장히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굉장히 좋겠다라는 거죠. 조건들이. 그래서 所以有很多毕业生来应聘 그래서 많은 졸업생들이 와서应聘 지원했다.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서 지원했다라는 것은 뭐 한 거예요? 많은 지원자를 매료시킨 거 맞죠? 이렇게 일치를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했겠죠. 역시 지문의 길이가 짧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 이해를 해주실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치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정리해드렸고요. 자, 우리 다음 보기 한번 볼게요. 昨天办出国留学签证的人最多 여러분 이거 1번 문제였어요. 어제 반 처리합니다. 무엇을 처리합니까? 签证 비자를 처리하는 사람. 근데 어떤 비자를 처리하는 사람요?
유학 비자를 처리하는 사람이 最多 제일 많았대요.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거 봤을 때 最多 제일 많아? 여러분 이런 最이처럼 혹은 범위를 제한해주는 이징이나 또 이런 거 나오면 절대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불일치로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딱 보기를 보고 불일치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 라고 듣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昨天我去大使馆办签证 해석하셨죠? 내가 어제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人特别多 일단은 사람이 특별히 많았어. 最多가 아니라 特别多였죠? 일단은 불일치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尤其是办旅游签证的 특히 여행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특별히 많았어. 그래서 旅游签证 딱 들었다면 두 가지 를 단서를 통해서 불일치함을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딱 듣고 여러분들 눈은 어디 있어야 돼요? 다음 보기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아니에요. 시험을 볼 때는 시험을 보는 요령이 있어요. 전체 내용을 이해를 해라 라는 문제 유형이 아니라 이 문제의 정답을 빨리 잡아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불안해서 다 듣고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듣기는? 그러면 정답을 잡을 수 있는 그 적중률 이 정답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예상 포인트가 좀 낮아져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정답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 아끼기 위해서 다음 보기로 넘어가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我刚排队就排了一个半小时 여러분 혹시나 이거 나올 것 같아서요. 이거 기존에 시험에 나왔던 기출이거든요. 꽝은 보통 빛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결과보로 쓰였을 때 하나도 남김없이 빛이 날 정도로 다 동사해버렸다라고 해서 뭐 다 먹어 치워버렸다, 吃光了, 다 팔아버렸다, 卖光了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부사로 쓰일 수 있어요. 排队, 排라는 동사 앞에 들어가서 단지 줄을 섰는데 排了一个半小时, 줄 서는 것만 다른 절차 말고 줄 서는 것만 몇 시간이 걸렸다고요? 1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라고 해서 꼬앙이 부사적 용법으로서 단지라는 의미도 있어요. 혹시 어디에 나올까 선생님이 염려스러워서요. 독해 제1부분에 나올까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出国留学签证 아니고요. 旅游签证 나왔고요. 最多 아니고요. 特别多 나왔기 때문에 불일치로 판단할 수 있어. 문제를 빨리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说话人反对 네, 화자가 반대했대요. 어떤 내용을 반대했는지 잘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有想法就去做 생각이 있으면 바로 그것을 하다, 실행에 옮기다. 생각이 있으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을 반대한대요. 그러면 이 보기를 딱 보고 반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듣기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표현이 나왔어요. 万事开头难 여러분 좀 해석해 보세요. 만 가지의 일, 즉 모든 일은 开头 시작이 어렵다. 괜찮죠? 이런 것들이 듣게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못 듣고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시작이 어렵습니다. 万事开头难每个人都可能有无数想法 시작은 모든 일이 시작은 어렵지만 사람들마다 수백만의 여러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然而能真正走出第一步的非常少 하지만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진정으로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은 非常少 굉장히 적어요. 要是你能勇敢去做 만약에 당신이 용감하게 가서 한다면 可能就已经成功了一半 아마 용감하게 하기만 한다면 시작만 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절반은 이미 성공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생각이 있으면 바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 화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支持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시작은 모든 일이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해봐 라고 해서 동의하고 있거나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되는 내용으로서 불일치함을 판단할 수 있겠죠. 쌤, 이 정도? 네. 이 정도의 지문이 꽤 많이 나와서 아마 이번 달 시험은 항상 그렇겠지만 특히 제1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여러분 해커스 교재에서 1부분, 2부분, 3부분이 있지만 2부분하고 3부분에서 제일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했어요. 단기간에 내가 점수를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1부분은 너무 어려우니까 2부분하고 3부분 먼저 들어보세요. 2부분하고 3부분도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섹션이 있어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그게 상태 상황이니까 해커스 교재에 있는 상태 상황의 내용들만 골라서 들어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태 상황을 묻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배우 연기 되게 잘한다 라고 하니까 어릴 때 무술을 배웠어. 그래서 원래는 배우가 아니었는데 배우로 전향했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배우에 대한 특징은요. 뭘 할 수 있다? 무술을 할 줄 안다. 호이 꽁푸. 꽁푸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몇 달 동안 연속으로요. 자, 그 다음에는요. 야, 너 양말 모양이 좀 이상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아침에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양말을 거꾸로 신었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나와요. 거꾸로 신다라 뭐라고 할까요? 추안판러. 이게 정답이었어요. 양말을 남자가 거꾸로 신었어요. 추안판러 와즈. 너무 재밌는 일상적인 표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용을 공부하지? 너무 분량이 많아. 그러니까 그러면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포인트를 복습을 해 라고 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뭔데요, 여러분? 듣게 나오면 이거 너무 어렵거든요. 重点 있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복습하다. 复习重点. 复习重点, 复习重点. 자, 보니까 이거는 2021년 듣기에 또 나왔더라고요. 누구야? 너무 잘생기셨다.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경찰 하셨거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 남자는 어때요? 굉장히 잘생겼다, 멋있다라고 해서 非常帅 이런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급 필수 어휘로서 뭐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 值得 이런 어휘들 여러분들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문에서 나왔는데요. 나무와 식물과 식물 그리고 식물의 각 부위들도 경쟁을 한대요. 무엇을 많이 받을 수 있기 위해서?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경쟁을 하다 어려웠겠죠. 竞争. 이 경쟁을 하는 이유는요. 햇볕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양광. 여러분 선생님 총평 강의 보세요. 양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설령 못 적는다 하더라도 중국어는 발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성조와 발음으로 읽는 연습들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여러분 전자. 이거 마지막 단문 문제에 나왔었어요. 전자, 电子예요. 여러분 전자책 요즘에 많이 보시죠? 电子书 전자사전 많이 활용하시죠? 电子词典 제가 지금 언급해드렸던 게 전부 다 듣기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요즘에는 여행 가시면요. 이어폰을 끼고 다닌대요. 그 이어폰이 뭐다 여러분? 电子导游 전자 가이드라고 해서 요런 제시어들이 나왔어요. 이런 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하시고 독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부분이 제일 어려웠고요. 2부분도 앞으로 공부하실 때 2, 3부분도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을 공략하자. 그러면 훨씬 단기간에 좋은 점수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부들이 들어갈게요. 그래요. 중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요. 듣기에 모든 스크랩을 막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많이 지쳐요. 그래서 단기간에 결과물을 얻어낼 때는 빨리빨리 문제 푸는 요령을 익혀주셔야 돼요.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듣기와 독해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무조건 보기를 먼저 확인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으면서 비슷한 표현이냐 아니면 상반되는 내용이냐 아니면 전체 내용을 듣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어 위주로 핵심 키워드를 잡고 요런 대화에서 요런 내용들이 나올 거야를 같이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듣기를 효과적으로 공부해 보실 수 있음을 쌤이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듣기였어요? 자, 독해 들어가도록 할게요. 독해는 일단은 사급을 준비할 때 두 가지는 밸런스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어휘만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럼 쌤 어휘만 안 외우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어휘 플러스 구조로 가셔야 돼요. 저 이거 진짜 많이 강조하거든요. 어휘만 외우면 실제 문제 갔을 때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쌤 구조는 뭡니까? 만약에 동사가 나왔다면 술목이 구조로 외우든지 아니면 형용사가 나왔다면 주술의 구조로 외우든지 아니면 자주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외우든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통문자 암기법 통문장을 외우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려요. 그래서 현강에서는 100문장을 달달달 외워요.
이번에도 적중률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100문장에서.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많이 외우고 그리고 기출만 200문제를 공부해요. 통문장만 300문제를 공부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와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응용, 적용, 활용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패턴을 잡아드리니까. 그래서 제발 사급 공부하실 때 특히 기초가 약하거나 나 당장 쌤만 합격해야 돼요 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휘만 공부하기보다는 쓰기를 통해서 통문장으로 들어가자. 요거 쌤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휘, 동사, 명사, 형용사 나올 거고요. 이번 달에는 부사, 접속사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어휘 너무 중요하죠. 총평 강의에서 이렇게 언급된 내용들이 다른 영역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외워야죠. 그럼 외워보실게요. 여기까지 동사예요. 인사다, 다자후, 별표. 지난달에도 독해 제1부분에 다자후 나왔어요. 요렇게 독해 제1부분에 나오면 무조건 쓰기 제2부분에 나온다. 다자후에 관련된 예문은 무조건 외우고 가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인사다예요. 자, 그 다음에 찐질 이것뿐만 아니라 윈쉬랑 같이 바꿔서 나오잖아요. 그럼 찐질은 윈쉬와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찐질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서 뽀윈쉬 요렇게 두 개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대화문과 서술문에서 같이 나왔었어요. 금지하다, 찐질, 허락하지 않는다, 뽀윈쉬. 그렇죠. 뭐 요 단어는 좀 어렵지만 독해 제1부분에 되게 많이 나온다라고 강조를 해드린 바 있어요. 해명하다, 설명하다, 解释 이런 것들요. 명사, 동사였어요. 자, 그 다음에 명사는요. 변호사, 직업. 이번에는 직업이 되게 많이 나왔네요. 변호사, 律师, 그 다음에 작가, 作家 이렇게 나왔고 자, 형용사지만 여러분 신구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명사로 나왔어요. 아, 자녀를 낳아 보니까 부모님,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힘든 고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신9가 여기서는 이번 달 문제에서는 명사로 출제되었다라는 거 조금 주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품사로 외웠는데 문제에서는 활용이란 걸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품사들이 자동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활용이 되었어 라는 사고를 꾸준히 좀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몇 달 동안 계속 나오는 단어였죠. 유창하다, 리우리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거 뭐죠? 접속사예요. 진관. 진관은 어렵죠. 그런데 이번 쓰기 제2부분에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비록 뭐뭐이지만 수이란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수이란보다 좀 더 어렵게 사용되는 게 진관이었어요. 어쨌든 문장 앞에, 주어 앞에 들어가고 진관 나오면 但是가 호응했겠죠. 이런 식으로 빈칸의 위치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사 중에 좀 요 아이는 쉽죠. 때때로 가끔 or 이렇게 빈칸 채워놓는 문제 나왔습니다. 적어도 11월, 12월에는 이런 어휘들이 또 다른 영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외워놨다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독해제 이 부분입니다. 접속사의 호응 구조가 이번 2021년에 들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10월 문제는 접속사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3개에서 4문항 정도 나온 걸로 쌤이 기억을 해요. 첫 번째는 수이란 A, 但是B 너무 쉽잖아요. 해커스 교재에서도 수이란 A, 但是B 나오면 저는 학생들한테 난이도 하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2문항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르는 뭐죠? A에 관계없이 우른과 호응할 수 있는 표현이 중요하죠. A에 관계없이 우른 A, 또 B 이런 호응 구조를 잘 살펴보실 수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독해제 3부분은 해커스 교재 한 권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난이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주제별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선생님 하나만 더 강조할게요. 제발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읽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읽어낼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눈으로만 봤을 때는 해석이 돼요. 근데 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냐면 어디에서 끊어 읽기를 해야 되지? 당황스러워하세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대충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읽어내면 구조를 파악해 주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끊어 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문장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듣기 스크랩도 이렇게 공부하세요. 무조건 음원 파일을 들으면서
따라 읽는 연습을 할 때 중요한 키워드를 잡을 수 있고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별의 문제를 풀 때 제가 듣기에서 특히 일부분에서 읽어드리는 것처럼 계속 큰 소리로 읽는 연습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휘, 구조 중요하지만 어휘를 외울 때 더 앞서 해주셔야 될 작업은 중국어는 한자는 나중에 외워주셔야 돼요. 하지만 성조와 발음은 내가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읽는 연습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독해. 자,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시험 끝나고 나서 우리 학생하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독해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시험을 봤을 때 체감하는 거예요. 이미 시험을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보기 전에 해커스 교재에 보시면 뒤에 모의고사가 3회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유롭게 푸시면 안 돼요. 독해는 몇 분이다? 40분이에요. 이 40분 안에 40문항을 풀 수 있는지 시간 배분 연습을 해 주셔야지만이 현장에 갔을 때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걸 커버할 수 있어요. 40분 안에 이 40문항을 다 풀 수 있는지. 여러분 이런 훈련 안 되잖아요. 그럼 집중력도 떨어져요. 100% 집중력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 반드시 해커스 교재의 세 세트에 모의고사는 연습을 한다. 시간 배분을 마치 시험 보는 것처럼. 듣기도 그냥 뭐 시간이 돼서 10문항만 듣지 말고 1번부터 45번까지 한 세트 풀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독해도 1번부터 우리 40문제를 시간 배분해서 풀고 채점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왜 틀렸는지 어휘 정리하고 피드백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독해는 모의고사를 가지고 철저하게 시간 배분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정도가 아닙니다. 보기를 보고 빨리빨리 내가 어떤 키워드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지 빨리 풀어 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훈련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독해였어요. 자, 쓰기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 4개월, 5개월 연속으로 바자 구문하고 빼이자 구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경어문이 나올 때가 됐는데 지난달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경어문 나왔어요. 그래서 특수 문형으로서는 바자 구문하고 경어문 2문항 남았고 그 다음에 형용사 수로문인지 알았죠, 여러분? 아니요. 주술 수로문이 무려 2문항 나왔고 동사 수로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특수 문형 2문항, 그 다음에 전체는 동사 수로문을 위주로 한 동사 수로문 6개, 그리고 주술 수로문 2개라고 해서 총 10개 나왔고요. 쓰기 제2부분 한번 보실까요? 적중률 한번 볼게요. 예습하다, 위시, 딱 제가 정리해드렸던 내용이고 여러분 지엠페이는요. 선생님 부교재 A권에 보면 빈출 중요 예문 40개가 있는데 요즘에 이 40개에서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엠페이도 아마 외우셨던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다이어트하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여러분 이 2개 단어는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과거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번 2021년 상반기 총평에서 말씀드렸죠. 과거에 나왔던 어휘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2개 나왔었고 예의 바르다. 그 다음에 무겁다, 쫑, 캐리어를 끌고 갔는데 무겁다가 나왔고요. 노트북 나왔고 다이는 좀 쉬워서 선생님이 이 위시하고 다이는 배제하고 세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십시다. 오회. 여러분 오회는 뭐예요? 동사로서 오해하다. 그런데 동사로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4개에서 5개의 문장의 역할을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오호이가 수로가 없다면 동사겠죠. 근데 진정한 수로가 있어. 그러면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왔어요. 범위를 제한해주고 부산이가 당연히 어디 앞에? 수로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ULI 이체, 원래 일체. 여러분 일체 나오면 누구랑 같이 쓰여요? 범위를 제한해주는 또랑 많이 쓰이니까 또 앞에 배치된다. 해석 안 해도 호응할 수 있는 것끼리 잡을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실 나왔어요. 실이란 동사는 10문항 중에 꼭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어 누구 있습니까? 일체는 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호이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푸세요? 먼저 제시어를 보면 해석을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죠. 품사와 문장상의 관계를 잘 살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로 잡았습니다. 입니다. 실.
주어는요, 일체가입니다. 일체 나오면 또 부사가 부사어로 쓰였고요. 여기에서 오호이는 뭘로 쓰였다? 목적어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원래 일체가 모두 오해였구나 라고 이해해 보시면 돼요. 原来一切都是误会. 알고 보니 일체가 모두 오해였네. 原来一切都是误会라고 해서 동사 是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타가 나왔고요. 이거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지난달에 게이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게이는 두 개의 목적어, 사람 목적어와 사물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였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가 지난달부터 나왔고 여기서 게이 대신에 어떤 동사만 딱 바꿔서 나왔냐면 까오수가 나왔어요. 까오수가 딱 나오는 순간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알려주었어요. 사람 목적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제시어 혹시 아세요? 모르니까 틀리는 거예요. 자, 고의로 꾸이인데 부사예요. 아시겠죠? 내가 부사인 거 몰라서 엄한 자리에 갖다 놨네. 부사인 것만 알면 내가 이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위치 잡을 수 있었겠네. 일부러 고의로. 그리고 누가 나왔어요? 미마, 일반 명사 나왔죠? 그럼 출제자의 의도는 뭐예요? 까오수 대한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 그리고 까오수 앞에 뭐만 넣어주면 돼? 부사 넣어주면 돼. 그럼 이런 것이 정답 얘기해 보시죠. 그녀가 고의로 나에게 틀린 비밀번호를 알려줬어. 타故意告诉了我. 사람 목적어 이미 붙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물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용어 자리에 들어가서 한 개의 틀린 비밀번호, 이거 错误的密码까지. 이번 출제자의 의도는 뭡니까?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그리고 꾸이가 부사라는 걸 알아야지만이 수로 앞에 넣을 수 있어. 오늘 제가 중국어를 전반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 뭐였어요? 큰 소리로 많이 읽어라. 두 번째 단어만 외우지 마라. 통문장을 활용해라. 중국어의 구조를 파악을 해라. 자, 그럼 세 번째예요. 정답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답이라는 것은 해커스 교재의 독해 파트도 좋고요. 듣기도 좋아요. 저는 독해 듣기 다 읽으라고 하고 좋은 문장들은 외우라고 하는데 이런 정답을 많이 읽는 연습을 하세요. 정답을 많이 읽다 보면 어감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쓰기 문제 풀 때 설령 내가 그 어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왠지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 많이 읽고 연습하시면 내가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야.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녀가 나에게 일부러 한 개의 틀린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어. 他故意告诉了我一个错误的密码. 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종小지우 딱 나오면 여러분들 해석보다는 접근하는 품사로 들어가셔야 돼요. 종小는 개사고요. 지우는 부사이다.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안 돼요. 계속 보면서 기본기를 다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바로 해석도 좋지만 개사와 부사가 만났으니 어디 앞에 들어가야 되겠다. 수로 앞에 부사어로 쓸 수밖에 없구나. 위치를 체크하세요. 자, 매일매일 요 동생 나왔고요. 자, 요 표현은요. 선생님의 부교재 A권에 빈출 중요 예문 40개가 나오는데 요즘에 여기에서 정말 적중률이 높아요. 양청 나오면 저는 학생들한테 술목 구조로 외우라고 하거든요. 좋은 습관을 기르다, 양청, 하오시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습관을 기르다, 습관을 양성하다, 양청시관 요렇게. 그래서 양청이 딱 나오는 순간 어휘를 외울 때 술목 구조를 외우시면 요렇게 딱 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수로 나오면 주어 목적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녀가 습관을 길러요. 그리고 나서 종小지우는 부사 계사니까 수로 앞에서 부사어를 쓸 수 있고 그래서 부사어에 관련된 문제 나왔고 마지막에 누구 있어요? 지혜유의 용디엔.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절약하다. 더가 있잖아요. 그럼 누구만 꾸며주면 될까요? 명사. 그런데 명사 누구와 호응할까요?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절약하는 그녀 안 되잖아요.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절약하는 습관이라고 해서 목적어 앞에만 딱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은 쓰기 제1부분이 그나마 괜찮았던 건 긴 목적어가 나오면 어려워요. 근데 일반적인 수로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술목 잡고 그리고 주어 결정되고
그리고 부사어 자리에 들어갈 성분, 그리고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용어, 요런 뼈대를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형이에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문형은 최근에 시험에 나왔어요. 한 여자가 일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타정자의 시日지 괜찮아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는 일기 쓰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된다. 너무 멋지죠. 节约用电 대신에 写日记的习惯, 요렇게만 관용어만 바꿔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번에 쓰기제 이 부분에 적중했잖아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런 패턴을. 그래서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전기 사용하는 것을 절약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妹妹从小就养成节约用电的习惯까지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研讨会. 여러분, 研讨会는 듣기에 나와서 어려울 것 같아서 쌤 넣어드렸어요. 研讨会는 세미나예요. 어렵겠죠? 연구하고 토론하는 회라고 해서 研讨会. 보통 시험에는 출장이라고 해서出差 이런 어휘들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나 출장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很만 나오고 아주 가득 차다. 这次 나왔으니까 그 뒤에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하시면 되고. 여러분 쉽죠? 근데 쌤이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정도보호에 관련된 문제니까 호응구조 보자라는 거죠. 안파에는 스케줄을 배정하다. 배정했는데 스케줄이 꽉 찼을 때 어떤 표현이 들어갑니까? 안파이더 헌만. 쌤이 이거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해커스 쓰기 제1부분에 보면 합격비치 5번이 있거든요. 보호 파트가 있는데 진짜 적중률이 높아요. 다 나와요. 똑같이. 지금 이 부분도 적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섹션이 중요합니다. 쓰기를 공부하실 때 이 부분만 충분히 보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몇 회독 돌리세요. 1회독 하고 이해 안 되면 2회독 하고 5회독까지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스케줄 아주 빡빡하게 짰을 때 안파이더 헌만 이런 표현을 쓰죠. 이번 세미나가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아니면 이번 출장이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해요 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이 완성된다는 거죠. 这次出差 혹은 这次研讨会安排得很满. 이런 표현을 모르는데 어떻게 정도보호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만 장문에도 정도보호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해석상. 내가 이때 정도보호를 써야 되는구나. 이런 구조들은 좀 암기를 하여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섹션입니다. 원래 문제는 쓰기 제 1부분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现在堵车. 여러분 차가 막힌대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차가 막히다예요. 지에 나왔어요. 지의 길, 도로예요. 길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길고 가늘게 생겼죠? 그래서 그 뒤에 당연히 명사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 두처가 있는데 웬 말입니까? 很厉害, 심하다가 나왔죠. 그래서 해커스 교재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厉害란 등에 형용사가 있고 명사가 2개 있습니다. 지혜나 아니면 차 막히는 것이라고 해서 두처. 명사가 2개가 있을 때 형용사가 하나 있고 명사가 2개 있을 때는 동사 수로문도 아니고 형용사 수로문도 아니고 주술 수로문이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주어예요. 주어가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길이 这条街. 그 이하가 뭐예요? 수로예요. 수로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다? 주술 수로의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역시 선생님 부교재 A권의 빈출 중요 예문에서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지금 현재 차 막히는 것이 심합니다. 여러분 주술수로문 나오면 난이도 상중이거든요. 이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술수로문 있는 거 모르면 차 막힘이 심하다. 이렇게 외우자라고 접근해드려요. 这条街现在堵车很厉害.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시험에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상에 高速公路上现在堵车很厉害 대신에 뭐도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엄중, 심하다 누구 있어요?严重, 바꿔서 듣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厉害 대신에 뭐도 나올 수 있다? 严重,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바로바로 대입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술수로문, 또 주술수로문이 하나가 더 나왔어요. 저도 생각했어요. 시험 딱 봤을 때. 취비의 차이점, 다안, 답, 헌따, 크다. 따가 나왔네? 그러면 답이 클 수 없잖아요. 일단은 호응 구조가 취비의 헌따 나왔어요. 그리고 这两个 나왔으니 그 뒤에 누구 연결? 명사. 그런데 이 2개의 차이점 안 되거든요.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국어로 해석하면 이 2개의 답,
의 차이점이 크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막 더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문제지라고 당황했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형용사 하나 있고 명사 두 개 있을 때는 주술수로문이야. 해커스 교재 참 설명이 잘 돼 있죠. 그래서 명사 나왔어요. 다안. 그 얘가 뭐예요, 여러분? 수러예요. 수러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다? 주술의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이 두 개의 답 차이점이 아주 큽니다. 这两个答案区别很大. 만약에 주어를 그냥 주술로 잡고 싶다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너무너무 더를 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 더가 들어갔다면 문형이 달랐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민 좀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这两个答案区别很大. 주술수로문 두 개나 나왔습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받자 구문하고 경험은 나왔어요. 자, 이시아 나오면 당연히 어디 뒤에? 수러 뒤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첫 번째 동사인 거 어떻게 알아요? 취가 있고 바가 있잖아요. 바 뒤에는 누구? 대상. 그 다음에 수러 누구 있어요? 렁. 그럼 렁 뒤에 뭐 넣을까요? 이시아. 여러분 마치 쓰기제 일부분은 퍼즐 맞추는 것처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퍼즐을 맞추려고 하니 문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문형 맞추는 게 품사도 모르겠고 구조도 몰라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취 당연히 첫 번째 수로일 거고 바 뒤에 대상 나와야 되니까 쓰레기일 것 같고 받자 구문 뒤에는 구체적인 동작 뒤에 결과 나와야 되니까 구체적인 동작 나왔고 이샤 붙여주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내가 가서 쓰레기 좀 버릴게요. 我去把垃圾扔一下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扔 대신에 좀 어려운 단어 알려드릴까요? 붓다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따오. 이런 거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렁 나오면 다행이고. 자, 여러분 이 예문도 기억하세요. 쓰기 제1부분에 따오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면 쓰기 제2부분에 따오 붙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문장 외워놓으시면 되겠죠. 쓰레기통을 붓거나 쓰레기를 부었을 때 我去把垃圾倒一下 이런 통문장을 외워놨다가 쓰기 제2부분에 활용하자. 선생님의 공부 방법입니다. 받자구문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번 달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거 그리고 항상 틀리는 부분이 요 섹션 들어갈게요. 또 리샹더 젠츠 일단은 단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꿈에 대한 젠츠이 뭐예요? 지속함. 이런 고수함. 그래서 꿈에 대한 꾸준함이라고 선생님 해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쩐 나왔어요. 일단은 정도부사야. 자, 탐은. 탐은 때문에 다 틀렸잖아요. 맞죠? 쌤 맞아요. 탐은 때문에 다 틀리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첫 번째 수로 뭐예요? 랑. 이미 붙여져 있어요. 두 번째 수로는요. 간동. 여러분 설명할게요. 겸어문에서는요. 정도부사는 두 번째 수로 앞에 들어가요. 나로 하여금 진짜 감동케 하다. 真让我真感动 이렇게 들어가요. 두 번째 수로 앞에 정도부사가 들어간다고요. 이게 어법적인 설명이에요. 이거 인강에서 정말 제가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선생님 겸어문에서 정도부사는 두 번째 수로 앞에 들어간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수로하고 두 번째 수로가 붙어져 있잖아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쩌는 당연히 몇 번째 수로 앞에 들어가야 될까요? 첫 번째 수로 앞에 들어가야 돼요. 이 사이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유동적으로 문제에 따라서 사고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교재에서 배웠던 무조건만 생각하세요. 두 개가 붙여져 있으니까 두 번째 수로 앞에 못 들어가니까 첫 번째 수로 앞에 들어가야 되고 쩌는 보통 첫 번째 수로 앞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해화상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진짜 나로 하여금 너무 감동케 한다? 그럼 뭐가 여러분? 꿈에 대한 꾸준함. 근데 여러분 누가 꿈에 대한 꾸준함이에요? 여기서 탐언이 여기까지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의 꿈에 대한 꾸준함이 요렇게. 그래서 이 탐언 또이 리샹 꿈에 대한 꾸준함의 주체를 관용어 자리에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꿈에 대한 꾸준함이 고수함이 나로 하여금 너무 감동케 하더라. 힘들지만 꿈을 가지고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그 자세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동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어로 얘기하면 여기에 무조건 더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요, 생략할 수 있는 더를 생략하고 최소한 써요. 그래서 이때 더는 쓰지 않고 他们对理想的坚持真让我感动 이런 표현 썼어요. 맞죠? 他们 때문에 틀린 거 맞죠? 거의 보편적으로 요런 他们对怎么怎么样 이런 거 나오는데 다 틀려요. 그래서 요 예문들 꼭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틀리면 계속 틀리거든요. 꼭 피드백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쓰기제 1부분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쓰기제 2부분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10일 완성 쓰기. 여기에서 적중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뿐만 아니라 현강에서는 부교재 A 권과 2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 그림은 과거에 나왔었어요. 한 여자가 아주 큰 청바지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다이어트를 했을까요? 시간을 나타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언제부터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문형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은 시작하다가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이고 카이술이 나오면 시간의 시작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지난달을 넣어드렸어요. 그녀가 지난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여기서 지엔페이는 구조상 목적으로 활용이 되었겠죠. 그녀가 작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她从上个月开始减肥 그래서 지금까지 到现在 계속 고수해 오고 있어요. 一直在坚持 이런 보세요. 坚持 쓰기제 일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坚持를 다시 넣어드렸습니다. 지난달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문 너무 좋죠? 他从上个月开始减肥到现在一直在坚持 이런 표현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减肥였고요.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사실 두 명의 남녀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었어요. 리마오가 나왔고 요 제시어도 여러분 과거에 되게 많이 나왔는데 과거에는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에게 예의를 아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찍부터 예의를 아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된다. 아까 쓰기제 1번에 나왔던 거 확인하셨죠? 기르다, 양청, 습관, 시관, 좋은 습관, 하오 시관. 그런데 뭐만 바꾸자라는 거죠? 관용어만 딱 바꿔서 예의를 알다, 동리마. 너무 좋잖아요. 일기를 쓸 때도 쓸 수 있고 아까 전기 사용한 것을 절약하는 문형에서 쓸 수 있고 이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에다가 패턴으로 바꿔서 이런 문장들을 외우면 훨씬 공부에 부담감이 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의를 아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만 합니다. 我们要养成懂礼貌的好习惯. 이 예문이 스탠다드한 거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 달에는요. 이거 썼어요. 남녀가 이렇게 있길래 사람과 사람 간에는 예의가 필요하다. 이런 걸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人和人之间 이런 표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다. 사급 필수 동사로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需要. 뭐가 필요합니까? 예의. 이렇게.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에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人和人之间需要礼貌. 리마오는 형용사로서 예의가 바르다. 명사로서 예의. 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보편적인 예문, 적중한 예문, 그리고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는 예문들을 기억해 주셨다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쫑! 한 여자가 캐리어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쫑이 나왔어요. 자, 그럼 들어갈게요. 쫑이 나오면 제일 간단한 게 너무 무거워요겠죠? 그래서 저의 캐리어가 너무 무거워서 我的行李箱太重了. 여러분, 이거는 듣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당신이 나를 도와서 누군가에게 요청할 때 请你帮我 이런 표현들 바로 회화상에서 쓸 수 있어요. 저기까지 좀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잖아요. 请你帮我 어디까지 옮기다. 빤다오날. 여러분 이 빤다오날을 제가 그냥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자동발사 2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초를 좀 잘 다져 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활용되는 것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외우면 활용할 수 있어요. 저기까지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请你帮我搬到那儿好吗?请你帮我搬到那儿好吗? 이런 표현들. 그래서 좀 너무 무거우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하셔서 문장을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문형을 써서 다양한 어휘를 써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문장을 써내려면 좋은 문장을 외워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드리는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좋은 문장을 외우고 활용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달마다 선생님이 좋은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모든 일마다 시작이 어렵죠. HSK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은 너무 어렵고 하지만 하다 보면 재밌어져요. 하다 보면 입에 중국어가 감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학습의 기쁨을 좀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万事开头难, 万事开头难, 万事开头难 이런 표현들까지 마지막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급 공부하는 방법. 이제 딱 2021년에는 2번의 시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아껴주십시오. 여러분 급하다 하더라도 기초를 좀 잘 다져주셨으면 좋겠어요. 2탄 교재가 정말 기초 라인에서는 너무너무 훌륭하거든요. 특히 초, 중급의 수준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4급을 들었던 친구들도 2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1, 2탄을 통해서 기초를 좀 잘 다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급에서는 듣기, 독해, 쓰기로 공부하기보다는 쓰기, 독해, 듣기 순으로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특히 주말반에 오시는 분들이 어휘가 많이 부족하시대요. 그러면 저는 항상 1200개 단어장을 인강으로 좀 보충해 주십시오라는 설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너무 교재가 좋고 내용이 전부 다 기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리고 공부 다 했는데 뭐 가지고 마무리를 좀 할까라고 한다면 10일 완성 쓰기 강의를 통해서 기출, 예문들 마무리로 암기해 보시면 쌤 생각했을 때 최소 230점 이상은 최소예요.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달에는 11월 20일 날 시험 있거든요. 선생님이 또 더 좋은 총평 강의로 더 열심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평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